여러 논란으로 민주당도 역시 시끄러운데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는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. 일단 공천 룰, 학교폭력, 파렴치 및 민생범죄, 성희롱 및 2차 가해,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10% 점수를 깎는다라는 룰이 확정이 됐고요. 자,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입니다. 2위 후보자보다 10%포인트 지지도에서 앞서면 단수 공천, 원래는 20%였는데 10%포인트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이나 평가하위 20% 의원 공천 배제는 무산이 됐습니다.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, 또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 출마 가능하다, 또 이렇게 되면 기득권 의원들 지키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선은 총선 공천은 사실 숨겨진 1인치가 있거든요. 네. 또 세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. 공천 방식이나 이 공천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요. 네. 세칙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이 공천 특별 당규라고 하는 거는 큰 가르마 정도를 탄 것이다. 네. 그래서 세칙이 숨겨 있는 1인치다. 그래서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네요. 그러지만 예. 개혁도 디테일에 있는 거고 네. 개혁 공천도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큰 가르마를 탄 특별 당규이긴 하지만 그 점수를 좀 주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요. 네. 위에 이제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같은 경우는 예. 10% 감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? 그런 거는 그냥 범죄가 아니고 그냥 뭐 배제해야죠. 선거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. 제목을 파렴치 및 민생범죄라고 해놓고 통과하면 10% 감산이다는 거는 이런 거는 안 하니만도 못한 10% 깎여도 뭐 점수가 높으면 그럼 공천한다는 얘기입니까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10% 감산이라는 게 주로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네.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저 감산 자체가 큰 데미지는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다음에 청년 후보가 당내의 경쟁 2위 후보보다 10% 앞설 경우에 단수 공천한다는데 네. 그냥 저거는 10% 앞서기가 어렵거든요. 예. 청년 후보가 예를 들어서 현역보다 10% 앞선다거나 예. 뭐 이런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. 근데 이 의원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항변하던데요.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네, 네. 경우입니다. 예. 그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, 여기에 그렇습니다. 대해서.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굳이 저런 걸 하려면 20%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네. 그 전략 공천마다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청년 후보를 우대하거나 예. 뭐 이렇게 그야말로 전략 기획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될 일을 네, 네. 저렇게 한다는 것이 좀 저게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닌가. 예.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. 예. 한 지역구 3선 이거는 사실 말이 많았던 건데 결국은 저는 또 빠졌어요. 저는 저 삼선 초과 연임 제한 자체가 저거는 저런 것을 하자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? 네, 네.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. 네, 네. 그야말로 이제 총선 공천은 모든 것이 충돌하고 그런 아주 가장 예민하고 예.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요. 각 당이 총선 공천을 두고 정말 난리가 안 난 적이 없거든요. 예. 그만큼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오죽하면 매번 공천 파동이라고 합니까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금 운영의 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예.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아까 그 삼성연임 말고 뒤에 하위 평가 20% 공천 배제라는 공천 거는 배제. 저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. 왜냐하면 2016년 문재인 대표 당시에 당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시스템 공천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데 네. 그때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%는 공천 배제였어요. 예. 그런데 문재인 대표 이제 막 탈당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뭐 안철수, 박지원, 김한길 의원들이 예. 탈당해갖고 그러면서 거의 분당 사태에 갔고 문재인 대표도 결국은 당대표를 물러나시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그렇죠. 체제로 가면서 그 시스템 공천을
이 활용을 못했거든요. 첫 적용된 게 2020년 총선이에요. 네. 3년 전 총선이었죠. 네.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2017년 대선 이기고 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배제가 아니고 이건 감산을 해서 경선을 시키고 네. 그래서 신인들이 현역을 이길 수 있도록 하자. 이런 것들이 이 탈당도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여기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해서 페널티를 주자였거든요. 그런데 명단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번 내년 총선인데 그 명단을 공표해야 된다는 조항을 2020년 총선 이후에 개정을 해갖고 비공개로 한 거예요. 슬그머니 바뀌었군요. 제가 이게. 보기에는 예. 그게 포인트예요. 네, 네.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하위 20%는 탈당 못하게 하고 경선을 통해서 신인들이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네. 또 현역도 20% 하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경선에서 이기면은 또 공천하고 네. 그러면은 아마 혁신공천의 큰 모델이 될 텐데 이게 개정이 돼서 비공개로 가니 그러네요. 하위 20% 평가를 해봤자 현역의 경쟁력을 갖고 당내의 경선 경쟁자를 능히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공천이라든가 예. 국민들이 민주당이 뭔가 공천 과정에서 달라지구나 네. 이런 것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. 예. 그래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돼버린 거죠. 지금. 네. 최전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디테일 읽는 눈이 남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